엄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허경심 작가님 모시고 엄마의 마음 공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작가님이 예전에 이제 공황장애를 좀 겪으셨고, 또 그것에 대한 회복 이야기를 책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힘들었을 때, 오늘 현대인들 중에 이런 공황장애가 됐든, 뭐 우울증이 됐든, 많은 심리적 장애를 겪고 계신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증상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요. 증상이나. 네. 이게 처음에 어떤 조짐이 막 보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했는데 당시는 몰랐는데요. 당시 제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어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컸고 경제적인 문제가 또 생겼고 막 이런저런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독서 토론회 모임이 있었어요. 여행처럼 이렇게 토론을 가요. 근데 그날에 잠을 못 자고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또 엄청 힘들게 하고 이제 그날 이제 까무룩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뒤척이다가 저를 살짝 건드렸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니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막 뛰면서 급속도로 극심한 불안이 오면서 분명히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등 닿는 느낌이 없어요. 밑으로 막 떨어지고 온 사방이 까매지는 거예요. 보통 공황 발작을 일으키면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온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러다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겠다. 나란 존재가 미칠 것 같다. 이런 공포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고 심호흡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왠지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 것만 같고 막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들어서 그러고 있다가 그 전에 약 처방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약을 먹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심호흡을 막 하는데 다리에 경련이 이렇게 막 타타타타 막 이렇게 느낌이 막 나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순간 내가 지금 어딜 갔다 온 거지? 하는 그게 첫 발작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였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군요. 네, 네. 그래요. 엄마들이 이런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있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줄 텐데 작가님이 그런 공황장애를 겪은 기간만큼 네. 자녀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네. 공황장애 전에 살짝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때 한 달가량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지내다가 이제 공황으로 확 더 커진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아이에게 이제 문제 행동이 보였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좀 따돌림 사건도 있었고 이후에 오히려 이 아이가 친구들을 좀 안 좋게 하는 문제 행동을 하고 처음엔 저는 아이의 문제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검사 결과가 엄마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때 정말 제대로 저를 돌아보면서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고 또 가정 구성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 시 가장 약한 존재로부터 나타난다. 그게 표출된다고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이 바로 그랬거든요. 남편과 사이도 그냥 그렇게 좋진 않았죠. 당연히 제가 맨날 우울하거나 뭐 신경질이나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네. 사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 저는 부모에게서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지 아이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부모님의 그 상태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더라. 네. 실제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좀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어땠는지, 작가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공황장애를 이제 극복했던 거를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굿바이 공황장애라는 책을 읽고 아, 이게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또 다르더라고요. 발작은 한두 번씩 올 수 있대요. 평생에 누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잦아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공황 장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황 장애라는 것이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거나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확실하더라고요. 심장박동이 빠르다고 해도 한 2, 30분 지나면 다시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다는 그런 말을 읽고선 한시름 놓았고요. 도대체 공황장애가 걸릴 만큼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감정 기복이 왜 심할까 하고 그때부터 더 심리 서적들을 독파를 해가면서 저를 진짜 많이 돌아보고 저 자신을 치유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예, 병원을 다녔죠. 1년간 약은 꼬박 먹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 거라서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계라 이거는 약으로 일단은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약으로 조금 다스리면서 약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내 스스로 의지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심리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병원이나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 유익하다. 또 맞아요. 정말 필요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가족 심리검사도 하고 이런 걸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아는 것도 힘들고 내가 나를 모른 채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 자신을 모르고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또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알고 또 자녀의 심리 상태나 부모의 심리 상태를 아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자녀는 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좋아지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수치심으로. 저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냥 무의식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제가 한참 문제 있을 때 아이도 저한테 엄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스스로 회복하면서 보니까 그제서야 아이 상처가 보여요. 제 상처가 치유가 돼야지만 아이의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좀 더 공감해 줄 수 있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네, 이런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뭘 하자고 하면 싫다 그래. 또 뭐 배우는 거 다 싫다고 했었던 아이가 약간 무기력했군요. 네, 근데 미술을 배우고 싶다. 뭘 하고 싶다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처음 미술을 한참 배웠고 제 초상화를 또 그려와서 제가 또 어버이날에 폭풍 감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에 또 재미를 붙여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서 최근에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뭘 해도 될 사람이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 많이 됐네요. 네. 네네. 너무 예전에는 난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네. 너 뭐래도 이제 잘 될 사람이야. 네. 자아관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네네. 그 부모님 바뀌시면 자녀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네. 너무 맞아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전에를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서 너무 뿌듯하고 그랬죠, 아이 보면은.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한 6, 7년 동안에 계속 이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쭉 좋아진 게 아니라요. 저희도 이제 좋아지는 와중에 더 트러블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회복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또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훨씬 회복 탄력성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담을 저도 이제 진행하다 보면 금방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금방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작가님 말씀처럼 계속 우상향 하는 거죠. 네, 성장하고 또 회복하고 또 문제를 겪지만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지속되면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그 중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작가님이 그런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 옆에 있는 주변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이제 작가님 옆에서 계셨던 뭐 남편분이나 다른 분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공황장애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과를 다니고 뭐 한의원 가고 막 남편이랑 같이 가고 했는데 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남편도 되게 불안해했어요. 저는 공황장애 환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뭔가 남편이 저에게 살짝이라도 서운해하면 너무 막 화가 나고 어느 날에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정말 근사한 식당을 데려가서 남편이 이제 되게 애를 써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다 했는데 만사 다시꼭 즐겁지도 않고 식당에 갔는데도 다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우리 요리해 주시는 분은 재미없는 것 같고 남편 딴엔 너무 노력을 했는데 얘가 또 이러니까 이제 그날은 완전히 폭발을 해서 저한테 막 쏴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서운한 게 아니라 그날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도 이런 시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남편이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제 의지대로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또 미안한 거예요. 우리 같이 손잡고 이 터널 속을 나갈 수 있다고 제 스스로 다짐하는 말을 아이에게 해주고 가족들이 함께 네. 작가님이 힘든 것들을 보듬으려고 애를 쓰셨구나. 네, 애를 썼는데 그거를 당신은- 저는 못 받아들이고 그것도 서운해하고 뭐 무덤덤하고 저희 엄마도 저 막 꽃 사다 주고 막 어항 막 물고기 해가지고 갖다 주고 막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군요. 예, 애를 썼죠. 근데 저희 가족들이 심리 상담가는 아니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해주고 보듬고 이런 거는 못하죠. 그 대신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노력을 해줬던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이나 주변인이라면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던가요? 또 저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발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불안해하면은 너무 불안하고 아니면 너 나 약해서 그렇다는 둥네 의지가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남편이 저한테 비슷꽂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도 이거를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걸 자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자책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면은 더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더 무너지겠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옆에서 불안해 마시고 본인도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책을 읽고 이런 거구나 좀 객관적으로 아시고 옆에서 그냥 손잡아주고 괜찮아질 거야 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있어주고 그냥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해야 돼? 뭐 나 빨리 사람 만나러 나가. 뭐 해라 이런 말도 말고 그냥 좀 천천히 지켜봐주면서 같이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같이 좀 천천히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괜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솔루션을 주기보다는 좀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있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이 그런 공황장애도 이미 다 극복하시고 지금은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요새 제가 직장 생활 17년간 했었는데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책을 쓰면서 저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책을 쓰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블로그에 그 과정을 이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느 분이 코칭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책 쓰기 코칭을요. 근데 책 쓰기 코칭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막상 해보니 또 저도 몰랐던 재능이었는지 이게 또 코칭이 잘 되는 거예요. 또 같이 하신 분들이 성과가 너무 좋고 출간을 하시고 계약하시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성장해요라는 지여우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책쓰기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구나. 네, 지금 4기까지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오늘 그분들과 첫 만남을 하고 이제 부랴부랴 지금 유튜브 촬영하러 또 오셨구나. 왔습니다. 네. 아마 그 작가님이 그런 그 배경이 있으시니까 그 의뢰하시고 함께 책 쓰시는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책 쓰기를 하고 회복되시는 과정을 겪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저처럼 어떤 그런 힘든 거를 극복하시고 그 과정을 책으로 쓰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냥 막 고개를 엄청 끄덕이게 돼요. 저도 아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더 이 코칭이 또 더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딱 작가님한테 어울릴 만한 일들이 또 그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네.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작가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좀 기회가 돼서 내면 치유 강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수강해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셔라.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무언가를 좀 하시라고, 밖을 나가든 음악을 들으시든 그렇게 뭔가를 해서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뭔가 되게 힘들었는데 급성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처음 겪었거든요, 그런 감정은. 그냥 갑자기 너무 눈물이 끊임없이 나고 막 한없이 또 깔아앉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있다가 불현듯 호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호떡을 굽자. 그리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떡을 구웠어요. 근데 호떡을 굽다 보니까 이거를 집중해야 되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고 뭔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압도되지 않고 내 감정을 컨트롤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끌려만 다녔었는데 내 스스로의 감정을 내가 끌고 가는 거지.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마시고 일단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그래서 꾸역꾸역 일어나셔야 돼요. 힘들어도 일어나셔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을 하시거나 저처럼 뭐 생뚱맞게 뭐 호떡을 구우시거나 뭔가를 하시면은 내가 내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주체권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감정에 압도당하고 그게 꼭 나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이 우울한 감정이나 힘든 감정을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감정을 바꾸는 그 변화를 좀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아마 그걸 지금 하셨던 경험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밖으로 나간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내가 그냥 뭐 학원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 감정을 선택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참 중요한데, 그 과정들을 작가님이 하나씩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스스로 극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대로 오면서 정말 많은 정신적인 힘듦, 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특별히 육아를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아기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때 되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건 사실은 누가 옆에서 해줘도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좀 힘들더라도 발현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잘 극복하시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어서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제가 황금조 원장님께 또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 성장 과정에 그런 하시는 프로젝트에 제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황금조 원장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저는 진짜 큰 힘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데요. 감동이네요. 네, 오늘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하시는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